네, 반갑습니다. 축덕 06입니다. 이번에 이제 15라운드 강원전, 16라운드 울산전 일주일에 두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경기 리뷰와 함께 이제 다가올 17라운드 대구전 간단한 프리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15라운드 솔직히 이 경기는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제가 이날 아침에 무등산을 갔다가 급하게 경기장에 오느라 좀 피로도가 있기도 하고 또 정신도 좀 없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장면 위주로 초간단 리뷰 한번 가보면 이제 결과는 0대1 패배였죠. 저는 응원석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무등산을 갔다 오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했는데 먼저 와 있던 이제 직관 동료 형님이 티켓을 주면서 걸개를 들어야 한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왔는데 의자 아래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걸개인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제 들었어요. 경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저는 급하게 와서 화장실도 못 가고 일단 들어야 하니까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프런트에 대한 말이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었죠. 프런트 문제가 참 요즘 저 광주 팬으로서 좀 참담해요. 이제 연대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피파 징계 좀 팀에 안 좋은 행보에 좀 지장이 있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 문제로 좀 팬들이 실망하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좀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웃긴 건 그래서 이게 좀 자, 앞으로 이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이것도 웃겼던 건 제 직관 동료 형님의 저 지인들이 처음 이제 이날 직관을 왔단 말이죠. 근데 직관을 왔는데 응원석 뒤에서 그냥 응원만 한 줄 알았는데 처음 왔는데 걸개를 든 거야. 그래서 그분들 기분이 과연 어땠을지 첫 경기에 그랬고 초반에 어린이 팬이 쓰러진 듯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때 우무진의 대처가 정말 좋았죠. 이제 광주 우무진은 물론이고 이제 강원 쪽도 이제 심판도 이제 확실하게 끊고 이제 인지를 하고 응원석으로 올 수 있게끔 주도를 해줬고 그리고 강원 쪽도 이제 모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라운드도 가로질러서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고 저 이제 김종혁, 스윗종혁 주심이었는데 스윗했습니다 이날도.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장면들이 몇몇 있었죠. 이제 박인혁의 후반전 때였나요? 박인혁의 후반전 1대1 칩샷 이거는 살짝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도 들지만 약간만 좀 건드리기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강현의 이제 중거리 슛 이게 주심 맞고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드랍볼이 됐는데 엇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박인영 선수가 가브리엘과 다시 재교체가 됐잖아요. 후반에 들어왔지만 이제 가브리엘과 다시 재교체가 되었는데 전 오늘 이날 그전 경기가 포항전이었잖아요. 포항전에 박인영 선수가 득점을 했다 보니까 이날 뭔가 오늘도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재교체가 되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실점을 했죠. 이제 조성건 선수의 핸드폰 파울로 이제 강원이 PK 득점을 했는데 이게 저는 VAR 그거 쿠팡으로 다시 봤었는데 좀 이거 좀 애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핸드볼이라고 하기에는 강원 선수도 같이 맞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 카메라 구도도 뭔가 정확하게 맞았다 이게 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장면이지 않았나 싶었고 전체적으로 그냥 총평을 하자면 경기 외적으로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프런트는 정말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좀 세게 말하면 그리고 선수들과 강코지는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구단이 조금 이런 분위기면 좀 우욕이 좀 안 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강원전 직관을 했을 당시에 몰랐는데 뉴스를 보고 이거 알았거든요. 이제 이정효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화이트보드에 전술을 직접 써서 작전을 써서 지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스포츠에서도 그 감독이 그렇게 작전을 전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멀린 선수에게 전달하려고 화이트보드에 써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건 역시나 이정효 감독의 효보지이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흔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쪽팔릴까봐 좀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하기는 어려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정효 감독은 당연히 개의치 않았겠죠. 그 모습을 보고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타인의 시선이 어떻든 그냥 내가 그냥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하면 된다. 쪽팔린 후회가 아예 해보지도 않은 후회보다 낫다. 이런 걸 좀 느꼈고 어쩌면 이런 마인드가 지금의 이정효 감독을 스타성 있는 인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16라운드 울산전 리뷰해보면 이제 결과는 이제 1대1 무승부였죠. 이제 광주는 변준수, 그리고 울산은 후반전 초반에 에릭이 득점을 했죠. 그래서 공격은 전체적으로 공격은 엄청 많이 했고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보면 울산을 가둬놓고 팼는데 그 많은 찬스를 얻고도 좀 마무리가 문제였죠. 세트피스 득점률이 이번 시즌 들어서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제 변준수 선수의 득점이 세트피스였는데 박태준 선수가 이제 코너킥에서 이제 신호 이렇게 줬죠. 요거였나? 어쨌든 그거였는데 측면에 있던 이관현 선수에게 긴 패스를 주고 이제 이관현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올려서 변준수 선수가 헤더로 득점을 했죠. 특히 저는 이관현 선수가 본인 블로그에 이제 연습 때는 택배 크로스인데 하면서 좀 경기 중에는 실전에서는 이제 크로스가 잘 안 돼서 아쉬워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택배 크로스가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변준수의 머리로 전달이 됐죠. 그리고 아사니 선수는 오른발도 좀 썼으면 좋겠다. 좀 자주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른발 슛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오른발이 약발이다 보니까 드리블로 돌아서다가 좀 템포가 죽는 감이 있었고 그냥 울산 수비가 그 순간에 바로 정비가 다시 됐죠. 여기에서 그냥 그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라면 이때 슛 한번 때렸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오우성 선수는 슛이 좀 많이 아쉬웠다. 이번에 슛이 3번 정도 있었는데 다 골대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드리블은 그래도 뭐 좋았지만 슛은 제가 알던 오우성은 아니었다. 작년 시즌이었죠. 코리안컵 울산전 때 아무래도 첫 터치 후 바로 골 넣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좀 오늘의 모습은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90분경 골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티가 나기는 했지만 아쉽긴 했어요. 좀 박인혁의 특유의 연계의 아사니의 슛이었는데 많이 앞서 있기는 했죠. 좀 이때 많이 좋아했는데 추가 시간 이제 경기가 끝나갈 시간에 나온 골이긴 했어서 아쉽긴 했습니다. 추가 시간에 변준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허율과 볼 경합 과정에 저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는데 허율 왜 그랬는지 광주 와서 하필 이날 주심이 박병진 주심이었단 말이죠. 박병진 주심의 수비수 골 그리고 득점자 부상. 저번에 이제 포항전 때 조성건 선수가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변준수 선수의 이제 상태를 잘 모르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센터백이 지금 빠졌으니까 비상이죠. 남은 자원이 좀 진시우, 안영규 두 선수인데 물론 조성권 선수가 이제 풀백, 센터백 둘 다 가능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변준수 선수 어쨌든 좀 부상 완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날에 언성 히어로가 있다면 김한길 저는 김한길 선수 이야기하고 싶어요. 되게 허스을했어요 이날. 임팩 포지션에 공수 모두 안정감이 좀 있었죠. 지금 리그 일정이 있어서 이민길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풀백이 죄다 부상이라서 이 하성훈 선수나 김한길 선수가 임팩으로 버텨주는 게 진짜 컸다고 보는데 이제 물론 하성훈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이 됐지만 김한길 선수가 오늘 같은 모습은 그냥 크로스도 좋았고 그냥 이 슛도 좀 무서웠고 수비도 되게 열심히 하드워킹했고 빈 공백을 메꿔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님이 이제 멀티성을 좀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역할들을 이제 김한길 선수가 이번에 지금은 해주고 있다. 울산은 이제 공격다운 공격도 없었는데 에릭이 그 한 방으로 좀 우리와 무승부가 됐죠. 반면 좀 광주는 좀 많이 때렸지만 득점이 겨우 한 번. 그래서 이게 비기긴 했지만 사실 진 느낌이 들었어요. 에릭을 보면서 에릭의 슛 타이밍을 광주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슛을 골대 안으로 일단 넣는 게 우선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체 슛을 언제 때려? 이 생각? 에릭이 슛을 때렸는데 확실히 수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슛을 때렸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좀 광주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반에 조성권 선수의 슛이나 이제 후반에 아사니의 그런 드리블을 하다가 볼이 결국은 뺏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수는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김천 마드리드로 임대가 되는데 이번 시즌 중앙에서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쉽게 메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선수가 이제 인터뷰 광주 축구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강희수 선수를 대체자로 지목을 했는데 근데 지금의 박태준 선수만큼은 쉽지는 않겠지만 폼을 많이 끌어올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꼭 이기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고 저는 그래도 가지만 광주FC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총평을 하자면 비겼지만 진 것 같은 울산전. 그래서 내용은 좀 좋았는데 마무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광주FC의 고질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슬픈 생각이 들고 그리고 17라운드 간단하게 대구전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달빛 더비죠. 이제 일요일 저녁 원정 경기라 이거 직관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일로빈 대구전에서는 이제 광주에서 이기면서 징크스를 깼지만 지금은 광주가 분위기 반등이 뭐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대구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달빛 징크스를 좀 깨고 홈팀이 진다는 그런 징크스를 깨고 원정팀이 광주가 이겼으면 좋겠다. 물론 대구가 최근 흐름이 안 좋고 김명수 감독의 대구 데뷔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경기 이제 승점 3점을 딸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나.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울산처럼 반등의 재물이 되지 말고 지금 울산이 6경기인가 7경기 무패라고 하더만요. 광주 3대0 승리 이후로 또 반등의 재물이 되지 말고 꼭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 축덕 06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